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들어온 팀입니다. 오늘 산타랠리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어요. 테슬라도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밑에서는 테슬라로 우주의 기운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확신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의 미션마저 변경을 했는데요.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크리스마스 휴일 이후에 거래가 재개된 금요일장 뚜렷한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어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는 비교적 좋은 매크로 상황 속에서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좀 아쉬워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날이 바로 산타랠리의 스타트를 알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6일 금요일장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S&P 500 차트를 봤을 때 아직 상승 기운은 살아있어 보여요. S&P 500 오늘 0.03% 빠지는데 그쳤지만 장중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11월 CPI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었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미국 GDP 발표 역시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물가가 낮은 가운데 미국 경기가 괜찮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직 연말 산타랠리 분위기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미 연준은 내년 한 차례 금리 인하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도 내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두 차례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좋은 분위기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 나가고 있지만 미국 반도체 주식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테슬라와 팔란티어는 각 2%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테슬라 2%대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시 다 주도주의면은 틀림없어요.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빅테크 기업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구글이 3% 빠지고 브로드콤이 8% 빠지는 동안 테슬라는 13%나 올랐어요. 팔란티어도 같은 모습이죠. 15%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등락률만 봤을 때는 엔비디아, 오라클, 브로드컴이 좋았어요. 오라클과 엔비디아 최근 굉장히 약했던 주식인데 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 주식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오늘 테슬라는 2%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말 기대 요인으로 안전운전자가 제거가 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자, 그러한 모습이 최근 한 달 동안 나왔어요. 제가 이 연말 기대 요인과 불안 요인은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해왔던 부분이죠. 자, 하지만 이제 테슬라의 단기 주가 향방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 2025년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는데요. 자, 이에 대한 우려감도 현재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는 단기 이슈에 불과합니다. 좀 더 멀리 보고 테슬라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역시나 4분기 인도량 하락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찬스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내년에 보여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이 바야흐로 테슬라가 홀홀 날아오를 그 첫 해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죠. 일단 내년 초부터 굵직굵직한 호재들을 테슬라는 만들어낼 거예요. 내년 3월부터는 세미트럭의 대량 양산도 시작이 되고 이 세미트럭의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되면 미국 물류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거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달에 옵티머스 3세대 버전도 공개가 될 예정에 있어요. 물론 대략 양산은 내년 연말부터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탁월한 성능을 뽐내는 옵티머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이를 선반영하려고 하겠죠. 자, 그리고 로드스터 공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테슬라의 기술을 뽐낼 수 있는 호재라고 보면 되겠고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이버캡 생산이 되겠죠. 최근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부터 안전운전자를 제거해 나가고 있는데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은 테슬라가 드디어 완전 자율주행 즉 Unsupervised FSD를 완성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제품들이 내년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려면 어마어마한 R&D 비용 투자가 필요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지속해서 현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 3분기 기준 올해 3분기 기준 재무제표예요. 무려 현금을 422억 불이나 확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돈 60조 원 가까운 큰 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이롭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많은 투자와 기술이 필요한 이러한 제품들을 현금을 늘려가면서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멀리 보고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년 4월부터 사이버캡이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되면 이제 미국 내 대부분의 도시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쉽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테크 애널리스트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역시 어제 다시 한번 야후 파이낸스에 출연을 해서 테슬라가 800불까지 1년 안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테슬라가 800불 이상을 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이르를 전망인데요. 일단 낙관적인 시나리오상 800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이버캡이 되겠고 두 번째는 옵티머스가 되겠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미션은 Sustainable Abundance죠.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게 바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테슬라의 사명, 테슬라의 미션을 일론 머스크는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훨씬 더 기가 차요. 어메이징 어번던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놀랍다라는 뜻이죠. 놀라운 풍요로 테슬라의 미션을 바꿨어요. 이 말인즉슨 테슬라의 신규 기술, 특히 피지컬 AI로 이 대변이 되는 신기술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풍요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피지컬 AI가 대량 양산이 되고 세상에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생산성이 대폭 향상이 되기 때문이죠. 자, 앞서 드렸듯이 최근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4.3%로 나왔어요. 이 수치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미국은 2%대 성장률을 보여주기 일쑤였는데 AI가 도입이 되면서 3%대까지 최근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제는 4%대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2%를 이제 넘기기 어려운 그런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따르면 향후 1년에서 1년 반 이내에 두 자릿수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현재 높아야 4%대인데 10%대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요. 약 5년 안에 세 자릿수 성장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 성장률이 100%에도 이르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어메이징 어번던스가 맞겠죠.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그러한 성장률을 이 피지컬 AI 즉 옵티머스와 로보택시가 만들어 간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물론 세미트럭도 한 몫을 하겠죠. 제품의 양산부터 그러니까 생산부터 이 옵티머스가 투입이 되면 제조 원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이 제조 원가가 낮아진 제품들을 사이버캡과 세미트럭이 나르기 시작하면 운송료까지 당연히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뭔가 준비된 악재가 코앞에 있다라고 해서 성급하게 투자를 중단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좀 더 멀리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금주 주가 등락률을 보면 오라클과 엔비디아가 거의 10%대 급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이 AI 발전을 위해서 뭔가 적과의 동침 전략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적이라고 하면 역시나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글로벌 패권을 다투고 있는 G2 국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오라클이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중국의 회사죠. 틱톡. 이 틱톡의 미국 사업 부분을 오라클이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중국과 미국 정부의 주요 안건 중 하나였죠. 중국은 틱톡 사업을 미국에서 계속 영위하고 싶지만 미국 정부가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미국이 이를 용인해 주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중국이 받아가야 될 것이 있겠죠. 중국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공급받고 싶어 했습니다. 자, 솔직히 현재 미국 AI 기술에 견줄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공급받게 되면은 중국의 AI 기술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경계해 왔는데요. 일단 블랙웰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은 블랙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블랙웰 그 아래 단계가 바로 H200이에요. 엔비디아가 최신 제품을 내놓은 만큼 H200까지는 미국이 용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내년 2월부터 이 H200 GPU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허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H200은 엔비디아의 호퍼 라인에 속하는 칩인데요.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라인보다는 뒤처지지만 여전히 AI 분야의 고성능 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성능 칩이 중국의 방위산업, 즉 무력 강화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굉장히 경계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H200을 내어준 이유는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테슬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공화당에 큰 기부를 하기도 했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게 있어서 중국 시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수시장 중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FSD와 로보택시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H200 칩을 중국에 내어주었지만 중국이 이 H200 칩을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더 갈고 닦을 수 있겠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이 H200 칩이 중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FSD V14의 성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미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로컬화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의 지형이라든지 신호 체계라든지 교통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H200 칩이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중국 로컬화의 학습 및 검증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2월에 이 엔비디아의 H200 칩이 중국에 수출이 되니까 바로 1개월 후인 3월 달에 완벽한 기능을 갖춘 FSD 버전 14를 중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일론 머스크가 이미 다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지난 11월 6일 주주총회 때에도 내년 3월이 되면 중국 내 FSD가 완전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공언을 한 바가 있죠. 다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신을 더 키워줄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여기 보면 중국어가 적혀 있고 영어로 Low Voltage Electrical Engineer Robotaxi Autonomous Vehicle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중국 웹사이트에 테슬라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채용 소식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용 저전압 전기 엔지니어를 구한다. 지역은 상해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상하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자, 일단 뭐 전기차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고전압의 전기가 필요하겠지만 실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장 제품들을 사용을 하려면 저전압 전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저전압 전기는 현지 규제와 전력 표준, 부품 공급망, 그리고 도로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전압 하드웨어 구성을 위해서는 중국 현지화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엔지니어를 급구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단어는 로보택시가 되겠어요. 이는 곧 중국에도 로보택시가 도입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이 틱톡 사업을 용인을 해주고 H200 칩마저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중국 내 피지컬 AI 사업도 테슬라를 통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를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발표에서요, 컨센서스가 45만 대 정도인 것 같아요. 45만 대를 넘기지 못하면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 인도량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과 피지컬 AI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거대한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